한 인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역경을 바라봐야 되는가,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을 때야 단단하지만 힘들 때 대부분 무너지거든요. 사람은 궁할 때 보면 안 돼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난 거기서 안 무너진다는 거죠. 오히려 나만의 락의 패턴을 갖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이 강조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요, 연구실에서 쓴 책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현장에서 이 어려운 춘추시대 말기 정말 생존이 불확실했던 그 시대에 공자와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또 그 질문을 답한 아주 생생한 현장의 기록이 바로 논어책입니다. 요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인문의 정확한 뜻은 이 사람 인자의 문양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왜 손가락이 있는 문양을 뭐라 그래요? 지문이라 그러죠. 그럼 인간도 문양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비슷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야 인간이 뭐 비슷하지 않아요? 다 행복하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의 문양이 탁 드러납니까? 힘들 때 보면. 그래서 왜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힘들고 어렵고 바닥 쳤을 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평상시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저는 오늘 논어책에서 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역경을 마주해야 하며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한번 좀 논어책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논어책에 나오는 글자 수가 한 11,000글자 넘는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제가 한 글자를 딱 뽑아 보겠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혹시 이 글자 아시는 분 있어요? 인생 살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궁할 궁자죠. 궁자라는 게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저 동굴혈자, 그러니까 어느 동굴 안에 몸신자, 몸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굴 안에 몸이 갇혀서 활처럼 구부러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궁자 들어가는 단어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궁지에 몰렸다, 궁핍하다, 궁상맞다. 참 사람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궁상 떠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이란 단어는 사실은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생의 단어인데 논어책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글자 한 글자를 뽑으라면 바로 이 궁할 궁자를 뽑겠습니다. 왜 이 글자를 뽑았지?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문양 공부, 특히 인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궁할 때 봐야 한대요. 그래서 편안할 때 보면 그 사람 잘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 안 그랬대요. 결혼하고 나서 좀 힘들어지니까 저 사람의 본색이 나타났대.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이 힘들 때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내가 이런 시행착오는 안 겪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논어책에 나오는 이 궁할 궁자, 이걸 한번 오늘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논어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군자란 말 아세요? 군자? 뭐 들어봤죠? 군자는 하면 뭐가 있죠? 논어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양, 즉 삶의 롤모델입니다. 근데 그 군자에 대한 글자 수가 논어에 107번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공자가 이 얘기를 해요. 군자는 고궁이니라. 해석되시나요? 단단할 꽃자에 궁할 궁자. 그러니까 궁해 봐야 안 돼요. 평상시에는 저렇게 멋지고 잘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멘탈 다 무너지고 그냥 안에 있는 화 다 쏟아내고 상대방 괴롭히고 너 때문이라고 자꾸만 상대방 탓하는 사람, 군자 아니래요.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군자라면 궁하고 힘들 때 이게 무슨 자예요? 단단할 꽃자입니다. 저 정도면 힘들 텐데, 저 정도면 굉장히 아플 텐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단단해지고 의연해지는 사람, 이게 진정한 군자의 문양을 갖고 사는
인문이다라고 논어에서 공자는 강조합니다. 정말 한번 힘들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우울해요. 그래 본 적 있나요? 밤새도록 잠을 뒤척이며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 카드값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걷다가 건강상의 위험 신호가 커졌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군자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군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다. 참 쉽지 않은 삶의 방식입니다. 좋을 때야 단단하지만 힘들 때 대부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논어책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은 궁할 때 보면 안 돼요. 동굴 안에 갇혀서 내 몸이 꼼짝달싹 못할 때 그때 더 단단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괜찮대요. 멘탈이 훌륭하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군자입니다. 얘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군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는다. 이게 논어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불원천 불우인. 이게 논어책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중용이란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서라 그러죠. 대학논어 맹자 중용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이에요. 왜 하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궁한 역경을 주는 거야? 이런 불평 안 한대요. 너 탓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어 라고 하지 않는데요. 이게 군자가 갖고 있는 역경을 당한 상태에서 가장 독특한 그의 삶의 패턴이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 자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아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일이 안 풀려. 왜 하늘의 날씨는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대부분 왜 다른 사람한테 탓을 하고 싶잖아요. 공자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군자는 더 단단해지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의 문양을 가진 자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답이 있대요. 뭘까요? 궁금한가요? 바로 이 글자입니다. 무슨 자죠? 즐거울 낙자요. 아니 이게 궁하고 힘들 때 웃음이 나와요? 그 궁하고 힘들 때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사람의 특징이 거기서 자기만의 락을 잃지 않고 산대요. 제가 존경하는 예술인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옛날에 눈 하나가 실명이 돼서 한쪽이 좀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증자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서 개안 수술을 해갖고 돌아오신 적이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옆에서 위로를 했죠. 왜냐하면 눈의 색깔이 다르니까. 미국 사람 눈을 해놨대도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드렸더니만 그분이 정말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미국 사람 눈을 박으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했더니만 돈이 달러로 보여? 이러더라고요. 이거예요. 남들이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은 그 어려움마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논어에서 공자가 얘기하는 역경을 마주하는 군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논어에는요,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종류에서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은 알지자, 지지자라. 머리로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힘들면 머리로 짜증나고 머리를 그냥 복잡해요. 이 사람은 맨 밑에 단계고 좀 높은 사람의 단계가 좋아할 호자, 호지자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슴으로. 감정으로. 더 높은 단계의 사람이 있대요. 그게 락지자입니다. 일명 온몸으로 나에게 닥친 어떤 상황이든 즐기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니라. 머리로 사는 인간은 가슴으로 사는 인간보다 못하고 가슴으로 사는 인간은 온몸으로 즐기며 사는 이만 못할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지자예요? 호지자예요? 낙지자예요? 낙지자입니까? 쉽지 않아요.
나에게 닥쳐온 그 불행을 즐거울 낙자, 락으로 뒤집어 엎는다는 게 그게 보통 멘탈이 아니면 안 된대도요. 공자에게 수없이 많이 몰려든 제자 중에 안회라는 제자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은 흙수저 출신이에요.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근데 공자는 이 안회를 제일 칭찬합니다. 이유는요, 이 친구는 머리가 아닌 가슴이 아닌 온몸으로 락을 즐기며 사는 자이다. 아니, 고시원에서 쪽잠 자고 컵밥 먹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처한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이 안회의 특징은 자기만의 락의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 자기만의 멘탈이 있대요. 남들이 볼 땐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옆에서 위로해 줘도 자기는 그 위로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락을 찾으며 살아가는, 이 머리나 가슴이 아닌 온몸의 락으로 살아가는 이 제자야말로 수없이 많은 내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공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봐요. 돈이 있을 때, 지위가 높을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산 정약용이 유배 가서 18년 동안 강진에 갇혀 있었지만 그 다산 정약용은 그 속에서도 자기만의 락을 찾았대도요. 비록 3평짜리 초당이지만 거기서 차도 끓여 먹고 친구들도 사귀고 책도 쓰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거기서 자기의 락의 패턴과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공자가 얘기하는 어려운 난세에 가장 멋지게 사는 락지자다라고 논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늘 편안한 조건만은 아니잖아요. 예? 불확실한 미래, 또 나에게 다가오는 저 끊임없는 파도와 쓰나미, 그 속에서 그때마다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내 자신을 비하시킨다면 공자가 얘기하는 훌륭한 인간의 문양에서 점점 멀어진대요. 다가오란 말이죠. 받아줄 테니까. 그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정말 내 가슴에 그 락을 갖고 그 상황을 견뎌내겠다, 또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낙지자야말로 공자가 얘기하는 역경 속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근데 그게 돈이 많다고 돼요? 지위가 높으면 됩니까? 제 친구 어느 종합병원의 암병동의 내 과장인데 그 친구가 그래요.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암 진단받고 항암제 맞으면 그때부터 막 난리 난대요. 왜 본인이 아픈데 간호사한테 욕을 해요? 왜 본인이 짜증을 남한테 전가합니까? 오히려 저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온 할머니가 더 의연하대요. 오히려 간호사들 더 위로해 준대요.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그게 공부 많이 한 거랑 틀려요. 한 인간의 문양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성공했다 그래서 단단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본 사람이 훨씬 더 멋진 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논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늘이 내신 성인이라고. 그때 공자가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난 하늘이 낸 성인이 아니에요. 오소야, 나오자의 어릴 소자. 나는 소시적에 천하게 컸어요. 바닥에서 살았대요. 고로 그것 때문에 다능, 그래서 내가 능력이 많게 되었다.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에 대해서 능력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이유는 뭐래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너무 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경쟁력이었고 원동력이었다. 전 유교라는 게, 논어책이라는 게 그저 절이나 몇 번 하고 조상 제사나 잘 지내고 남한테 무슨 예나 표하는 그런 건 아주 조그만 겁니다. 한 인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역경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논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이에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난 거기서 안 무너진다는 거죠. 오히려 나만의 락의 패턴을 갖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전 유교가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바로 그 부분이 강조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대요. 궁할 궁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를 흔들어댈 때 거기서 나만의 락을 잃지 않고 산다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절에 나무로 깎아맞던 목불,
나무 부처가 있었는데 그 나무 부처가 워낙 영험해 갖고 수없이 많은 신도들이 몰려들었대요. 근데 이분을 만나려면 저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됐대요. 사람들은 막 몰려드는데 어떻게 표정이 좀 다르죠? 나무 부처는 이렇게 표정이 온화한데 나무 계단은 별로 표정이 안 좋잖아요. 혹시 나무 계단이 저토록 찡그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밟혀서? 힘들다고 저러지 않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있는 나무 부처나 나무 계단인 나나 다 똑같이 나무인데 왜 나는 사람들이 밟고 올라다니고 저 위에 있는 나무 부처한테 와서는 다 절하냐? 기분 안 나빠요? 그래서 저녁 때 면담을 했대요. 나무 부처한테. 너랑 나랑 똑같이 나무 아니냐? 왜 사람들이 나는 밟고 올라다니고 너한테 와서 다 저렇게 절하냐? 그때만 나무 부처가 딱 한마디 하니까 조용해지더래요.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랑 나랑 똑같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다른 건 하나 있지 않냐? 그게 뭐냐? 그러니까 탁 나무 부처가 이러더래요. 밤마, 나 너보다 칼을 많이 맞았잖아. 이러더래요. 너 이 정도 얼굴 나오려면 칼 몇 번 맞아야 되는지 알아? 그 궁할 궁자, 역경을 견뎌내고 내가 락으로서 마주쳤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둥글해졌고 너는 4번밖에 안 맞았잖아. 좀 더 맞고 와. 이러더래요. 한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예요? 술이 발효가 된다는 게 뭡니까? 그 엄청난 환경의 고통에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거기서 자기만의 락을 찾아낸 자만이 저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노노란 책은 락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아요? 다 편안하신가요? 아니,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이 위대한 건 뭐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불편함, 그 불합리함,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공정, 그것을 락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만의 패턴이 있거든. 이걸 인문학이라 그래요. 인간의 문양 공부가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노노 책에는 군자란 사람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군자로 살아라. 군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삼락이 있대요. 군자의 삼락. 혹시 여러분들 인생 삼락 있습니까? 네? 3가지 내 인생에서 나는 이거 정말 삼락이 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인생 삼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만 뭐라더라? 주식, 부동산, 자식 이러더라고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노노 책에 첫 구절 첫 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학습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래요.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친구와 함께 인생을 사는 게 또 즐거운 일이래요. 유붕이 자원방내하니 불역라코와. 세 번째는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만의 즐거움을 갖고 사니 이것이야말로 군자다라고 하는 노노의 첫 구절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의 깨달음으로 기쁨을 찾고 좋은 동지와 함께 선한 연대감을 함께하고 정말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묵묵한 자기 발걸음들을 갈 수 있으면 그게 군자의 락이다라고 노노 첫 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노 책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이나 몇 번 하고 예의는 어떻게 차리고 제사상은 어떻게 차리고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한 인간이 역경을 당했을 때 그 동굴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정말 온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궁함이 너를 변하게 할 거다. 그 변화를 통해서 너는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거다. 이거를 우리는 궁즉변, 변즉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궁즉통이란 말 들어보셨죠?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은 힘들지만 여기서 락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맞이했을 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높은 단계의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 이게 변통이라고 얘기해. 변통. 저는 오늘 공자 형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세월이 왜 이래? 그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나는 나만의 락을 포기하지 않고 그 락의 삶의 방식으로 이 역경을 새로운 변통의 기회로 전환시킬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노노 속에서 공자형 도대체 어려울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질문에 그 궁 속에 새로운 변통의 락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